헬로우 차이나 하나대투증권 김호균 과장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위안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네요. 이렇게 되면 우리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중국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더 싸게 살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죠. 예, 저희가 후광통 같은 경우는 위안화로 거래가 되잖아요. 네, 위안화로 사서 들어가게 되면 지금이 좋은 매기일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중국 주식 이야기 들려주셔야 되는데 오늘 어떤 기업 갖고 오셨을까요? 예, 오늘 가져온 종목은 바로 중신증권입니다.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이제 텐센트 홀딩스만큼이나 가장 중요한 유명한 종목일 텐데요. 일단은 세계 주식시장 순위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보시게 되면 이제 세계 주식시장 순위가 나오는데요. 일단 1위는 아무래도 미국의 뉴욕 거래소가 가장 크고요. 14조 달러입니다. 그리고 2위는 이제 나스닥 거래소고요. 4조 5,820억 달러에 육박을 하고요. 3위는 이제 일본의 도쿄 거래소인데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유럽 거래소가 있지만 6위의 홍콩 거래소, 7위의 상해 거래소. 저희가 지금 중국 투자를 통해서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들입니다. 그리고 16위에는 심천 거래소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6위, 7위, 16위의 중국 거래소를 다 합치게 되면 토탈 시장 점유율은 약 12%로 일본보다 앞선 세계 2위의 규모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알리바바 같은 기업은 미국에 상장되어 있고요. 지금 중국의 많은 기업들이 IPO가 예정되는 걸 보았을 때 중국 주식시장의 성장성은 더욱 기대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보여드릴 게 이제 중국의 독특한 주식시장 제도 특징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중국 주식시장은 이제 표를 보시게 되면 A주, B주, H주로 구분됩니다. 먼저 H주를 설명드리게 되면 이 홍콩 증시에 상장된 주식, 홍콩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 주식이 바로 H주고요. 지금 원래 기존의 후광통 오픈 이전에 거래가 되었던 것들이 바로 이 H주, 홍콩 거래소 종목들일 겁니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기존은 중국인의 개인 투자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A주에 비해서는 중국 본토 영향을 덜 받는 특징이 있겠고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거, 지금 저희가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것이 이 A주와 B주 쪽인데 바로 상해와 심천거래소에서 거래되어 있는 종목들입니다. 이제 B주는 이제 외국인만 거래가 가능했었고, 그리고 거래 종목과 거래량 상당히 적었기 때문에 좀 의미가 낮았지만 이 후광통 오픈되면서 우리가 이 상해 거래소에 있는 A주를 거래할 수 있게 됐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 올해 빠르면 올해 상반기에 오픈 예정되어 있는 신강통, 심천거래소, 그리고 호중 선정거래소라 하기 때문에 신강통, 성강통이라 불리는데요. 이것이 오픈되게 되면 이 선정거래소 상장되어 있는 이 중소판과 창업판, 찰싸기로 불리는 이런 메인보드와 별개로 중소판과 창업판도 이제 우리가 거래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히 큰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앞서서 봤던 세계 주식시장 순위 보겠습니다. 거기서 봤을 때 지금 최근에 지난 우리 개편 때 바로 시행이 됐던 것이 후광통이었는데요. 그것을 계기로 7위 거래소인 상해 거래소 주식을 거래할 수 있게 됐고, 그 이전에 이미 빠르신 분들은 H주, 홍콩 거래소 주식을 거래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선강통이 시행되면서 16위 거래소인 심천 거래소 주식을 매매할 수 있게 됐다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네, 과장님, 근데요,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네. 네, 말씀해 주시죠. 성강통에 대해서는 이제 후반부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질문 하나 드릴 것이, 최근에 중국 주식시장 지난해 연말서부터 강세를 보였을 때 유동성 랠리였거든요. 그래서 금융주가 선두에 서면서 지수 강세를 견인해 줬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 금융주가 지수가 올라갈 때 크게 탄력을 받지 못하고요. 그래서 따라서 지금 장의 주도주의 의미가 퇴색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마침 중신증권 가지고 와주셔서 자, 어떤 계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증권주의 흐름이 좀 바뀔 수 있는 것인지, 왜 그동안 부진했는지 이런 부분 좀 풀어보도록 하죠. 기업 소개부터 해주시죠. 예, 말씀하신 증권주, 특히 이제 금융주의 주도가 이제 어려워졌던 부분은 1월 16일 날에 굉장히 큰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중국의 금감원이라 부를 수 있는 중국감독위원회에서
중국의 3개 대형 증권사, 중신증권을 포함한 3대 대형 증권사의 신용거래에 대한 제한 조치를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30개 증권사, 중소를 포함한 30개 증권사의 또 제재 조치, 감사를 실시하겠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아무래도 시장이, 주식시장에 대한, 또 증권회사에 대한 그 매기는 이제 위축될 수밖에 없었죠. 근데 오늘 제가 이 중신증권을 들고 온 것은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핀테크나 아니면 바이오 같은 굉장히 모멘텀이 좋은 종목에 비해서는 매기가 약한 것은 분명하나 최근에 이 부분이 해소가 되고 상승할 이슈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갖고 온 것입니다. 기업 소개 먼저 드리면 이 중신증권 같은 경우는 증권업계 1위 회사입니다. 인민재산보험과 함께 금융 블루칩이고요. 브로커리지, 증권 인수, IB 쪽 분야에서 중국 금융업 시장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타사에 비해서 시장 점유율이 높고 매출액, EPS 등 같은 수익 방면에서 가장 높은 증권회사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매출 비중을 보시게 되면 이 브로커리지가 24%, IB가 15%, 자기거래가 38%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는데 이 브로커리지 업무 쪽에 있어서 1위고 워낙 강한 부분이 있지만 지금 이 중신증권 같은 경우는 자산관리 쪽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증권업 1위라는 이 위치를 통해서 관리 자산 규모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뉴스가 계속 들려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최대 중국의 자산 운용사를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우위에 서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IB 시장 점유율도 1위인데요. 약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IPO 증가가 계속 예상됨에 따라서 IB 부분에서도 매출이 고성장이 기대되는데 중국 국내 업무 쪽뿐만 아니라 홍콩 시장의 IPO라든가 그리고 해외 기업 M&A 등 사업을 굉장히 다각화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홍콩 주식 IPO가 4건이 있었고요. 해외 M&A가 4건을 성공하는 등 실적으로도 그런 증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글로벌 기업으로 전환하려는 모습도 보여지는데요. 중국 내 증권사 중에서는 가장 높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CLSA라는 증권사의 아시아 법인을 인수하면서 중국 증권사 중에서는 처음으로 해외 증권사를 인수했습니다. 현재 중신증권 글로벌 몇 위 기업인지 혹시 자료 있으신가요? 중신증권 글로벌의 지금 위치는 자료는 없고요. 네, 아직 파악되지 않으셨고요. 그거 뭐 찾아보면 되는 거니까 제가 미리 부탁드렸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뭐 워낙 큰 IPO 규모를 가지고 있고 다 거래소를 합치면은 미국 다음 큰 거래소이고 이것이 외국인 투자자가 늘어나면서 이 거래소의 규모 자체도 나가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증권주 뭐 워낙 중국의 IPO 물량 대단합니다. 그런 부분만 봐도 지난번에도 이 헬로차이나 다른 분이 이 종목 가지고 와주셨을 때도 참 그 부분에서 놀랐었고 성장성 기대가 됐었는데요. 글로벌 기업도 중국 증권업에서 나올 수 있을지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여기서도 이 중국의 자본력을 통한 M&A로 커나가는 그 성장 스토리가 또 증권주 안에서도 있었고요. 자, 그러면 중신증권과 어떤 기업 비교해 볼까요? 국내 기업 비교를 했는데 전 삼성증권을 가져왔습니다. 중신증권은 자기 자본 규모가 크고 그리고 브로커리 점유율이 높다는 점에서 어쩌면 대우증권이랑 비슷한 사업 구조를 갖고 있지만 이 자산관리 쪽에 지금 굉장히 커가 나가고 있고 그리고 업계 최고라기보다는 이제 최초를 지향하는 이제 기업 문화를 봤을 때는 이 삼성증권과 비교하는 게 좀 적절하다고 판단됐고요. 중국의 증권업의 역동적인 모습과는 달리 이제 우리나라의 증권업은 저도 증권회사 다니고 있지만 실물격이 부진이랑 거래량 위축으로 여전히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규모 면에서는 중신증권의 시가총액에 비해 삼성증권은 이제 6배 이하로 되어 있고요. 중신증권 6배 더 큰 거죠. 순위가 수익성 측면에서도 중신증권이 좀 더 앞서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의 증권업과 비교하는 것보다는 우리나라 2005년도, 2007년도의 증시 호황기의 모습과 비교해보고 싶은데요. 그때 차트를 보시게 되면 상당히 2005, 2007년 증시 호황기에 따라서 증시 호황기에는 당연히 증권회사가 강할 수밖에 없죠. 좋은 주가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중국의 증시가 호황의 모습, 좋은 시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강한 모습이 중신증권에서 있을 거라고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신증권 현재 매수 적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데요. 최근에 탄력이 둔화됐던 부분 이제 좀 해소가 되면서 추가적으로 이제 앞으로는 반등의 국면으로 들어선다고 보시는 건데요. 투자 포인트 정리하면서 가격적인 이야기 해보죠. 예, 투자 포인트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리스크를 먼저 잡고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1월 16일에 중국 증권감독위원회가 이 중신증권을 포함한 3개 증권사의 신용 제조치를 했죠. 거의 시장이 장중한 때 5%가 넘는 급락을 보였고 중신증권은 한가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장이 안 좋아서 3천선이 좀 깨지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였는데요. 하지만 이거는 이 단기 조정으로 마감한 결과로 끝났습니다. 이 부분에는 해석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이 악재이긴 하지만 본질을 살펴보면 악재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당국이 건전한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선제적 대응을 한 부분이다라는 걸 보여지고 시장을 위축하는 의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역사적으로 볼 때 연착륙을 한다면 다시 재상승하는 좋은 호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거와 맞게 지금 시장이 3,400선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 리스크는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중신증권을 가져왔느냐, 바라보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바로 새로운 기회를 준비하자는 점입니다. 먼저 첫 번째 기회는 성강통이 개막하는 부분입니다. 빠르면 금년 상반기에 이 성강통을 통해서 심천거래소도 외국인이 거래 가능하게 되죠. 이 성강통의 중요성은 바로 그 창업한 그 차스탁에 있습니다. 예, 미국 증시의 상승은 지금 나스닥이 이끌고 있죠. 어제 나스닥이 5,000포인트를 넘으면서 나스닥 시장이 뭐 샴페인 터뜨리고 환호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우리나라 코스닥도 코스피 대비해서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거는 기술주 위주의 시장에 기술주의 위주로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후광통 열리고 중국 시장에서도 이 핀테크와 바이오 관련된 중소형주가 상당히 강세를 보였는데 실질적으로 이 중국의 참신한 IT 벤처 기업들은 이 심천고에서 많이 상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후광통이 지금 오픈된 이후에 우리나라는 상당히 뜨거웠지만 비교적 북미계 자금은 많이 안 들어왔거든요. 하지만 이 성강통이 개방된 후에는 이 북미계 자금도 이 IT 회사들을 투자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매기가 들어올 것이다. 이 매기가 들어오면서 이 증시가 활성화됐을 때 아무래도 증권회사인 중신증권이 매기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새로운 기회는 바로 양회입니다. 이 양회, 전국 정치협상회의 그리고 전국인민대표회의, 전인대를 합쳐 양회라고 부르죠. 이 양회를 앞두고 지난주 토요일에는 전격적인 금리 인하를 발표했습니다. 시장이 환호를 했죠. 그리고 이 경기 부양책이 계속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 시진핑 체제 3년을 맞이해서 구체적인 경기 활성화 방안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 것이고 그런 기대에 부응해서 뉴스들이 시장에 나와준다면 전체적인 증시가 좋을 것입니다. 물론 어떤 기업이 좋을 것이냐, 뭐 기간 산업에 굉장히 좋은 흐름이 있을 거라 예상하고 있는데요. 어떤 기업이 좋을 것이냐 선택하는 건 좋겠지만 전체 증시가 활성화된다는 걸 보았을 때 특별히 걱정 없이 증권회사를 한번 관심 있게 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차트 분석을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는데요. 중신증권 일봉 차트입니다. 예, 보시게 되면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죠. 일봉상에도 뚜렷한 상승세입니다. 그리고 이때 이 갭으로 하락한 모습을 보여지는데 그때 말씀드린 이제 중국 감독위원회 조치 이후에 이렇게 하락을 한 거죠. 그 하락 이후에는 어느 정도 행보 국면이었는데 중국의 이제 핀테크나 바이오 종목들이 상당히 강세를 보였을 때도 이 중신증권은 그리고 지수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증권업은 상당히 기간 조정을 받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에너지를 응축하는 상당히 좋은 기간 조정이라 보여지고요. 단기적으로는 이제 구름대 상단까지는 쉽게 올라갈 것을 보여지고 이 구름대 상단을 돌파하면서 기존의 갭을 메꾸면서 강한 상승 매기가 나올 것 같은데 다음으로 주봉을 보시게 되면 거의 차트 분석이 불가능할 정도로 가파른 상승세라고 보여지는데 이게 또 월봉으로 보게 되면 느낌이 다릅니다.
월봉으로 보시게 되면 중국이 2007년도, 2008년도 굉장한 증시, 지금은 벌불이라고 결론이 나왔는데 그 당시에 가격대보다도 현재 가격이 낮습니다. 그러면 지금 새로운 모멘텀이 시작되고 성강통과 양해로 인한 증시 부흥이 일어날 때는 전 고점인 40위안은 쉽게 돌파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입가는 현재가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목표는 1차는 36위안, 그리고 2차는 전 고점인 약 40위안 정도로 잡고 손절가는 26위안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오늘도 힘찬 분석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 선강통 기대를 좀 해봐야 되겠는데요. 올해 상반기에 빠르면 개통이 될 것 같습니다. 심천거래소 주식을 직접 외국인들이 거래할 수 있는데 무엇보다 북미 쪽의 자금이 이쪽을 주목하고 있다는 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심천거래소의 직접 투자 앞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중신증권 금융블루칩 알아봤습니다. 지금 토마토TV 0221283388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종목 카운슬러에서 여러분의 종목 진단해 드리니까요.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이마 기장에서 뵙겠습니다.